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일단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요. 예.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예. 혹시 따릉이 타시면서 지금도 저희 프로그램 혹시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나요? 지금?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뒤에 일정이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네. 지금은 따릉이 타고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어떤 프로그램 뜬다고 대답해 주실 건지. 우선 출발세 아침 성출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대표님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예. 요 며칠 좀 마음고생 좀 크셨죠? 제가 이런 일 갖고 마음고생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는 좀 모처럼 활짝 좀 웃으셨습니다. 사실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 관련한 저희 내부 추진은 예. 그전부터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네. 그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다양한 대선 주자분들이 저희 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를 곧 이제 줄줄이 확인하시게 될 거라 봅니다. 줄줄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줄줄이 입당의 신호탄이다.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당원된 거 국민의힘의 큰 경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분에게서 어쨌든 대선 경선의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당 정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혹시 최재형 전 원장과 계속 어떤 소통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전격 입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 실제 입당 결심을 100% 굳혔다 이런 뜻은 언제쯤 전해 들으셨나요? 혹시 그저께 저희는 방문했습니까? 당일날 아침에 전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면담하는 것은 그 전날 예, 10시에 면담하기로 그렇죠. 미리 언질이 있었지만은 예. 그 자리에서 저희도 안내하고 그리고 또 같이 논의할 생각이었지 전격 입당을 선언하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랐고 저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입당을 종이로 하시겠습니까? 모바일로 하시겠습니까? 이랬는데 모바일로 바로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전 원장께서 입당하시겠다 딱 바로 결심하신 걸 전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바로 또 스마트폰으로 바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진행을 그때? 제가 제 당대표 명함 보면은 뒤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QR코드를 찍으면은 이제 당원 가입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익숙하신가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예. 굉장히 능숙하게 QR코드를 찍고 그다음에 입당 절차에 마무리하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새로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원래 이쪽 최재형 전 원장 쪽에 상황실장이지 않습니까? 김영우 전 의원과 인터뷰를 원래 오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이게 갑자기 간밤에 밤늦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마도 그저께 밤늦게 입당 결심을 좀 굳힌 거를 또 그래도 측근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혹시 그런 거 전해드리신 바는 없습니까? 저 전해 들은 건 없지만 저도 아마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아마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 또는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그 결심을 늦게라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심지어 이제 최 원장 측에서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느낌 받았던 것이 저희가 사실은 그날 9시에 저희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에 저희가 만나는 일정이 잡혔을 때 국회 내에서 만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 출입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가 저희가 그래도 정당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좀 편의를 봐주는 편인데 최재형 원장께서는 그런 식의 어떤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출입이 좀 자유로운 당사 쪽으로 옮겨가지고 저희가 그런 면담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려진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있는 미담이라는 것처럼 굉장히 행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시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입당 이제 스마트폰으로 입당 신청하기 전에 그 이준석 당대표께서 최재형 전 원장과 그 뭐 비밀 회동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두 분이만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20-30분 정도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최재형 원장을 저희 당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좀 포섭하려고 예. 진짜 말할 거 많이 준비해 갔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최 원장께서 굉장히 본인은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네. 그렇다면 바로 평당원부터 시작해서 입당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혀주셔가지고 제가 긴 설득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또 그리고 한번 마음먹은 일에는 그 좀 추진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득하시려고 사실 계획하셨으니까 적어도 그 비밀 회동이 뭐 1시간 정도 이상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바로 그냥 최재형 전 원장께서 평당원 예. 입당하시겠다 해서 바로 결심하셔서 저희가 뭐 언론인들에게 이제 또 저희가 아까 말했던 당사에서 이제 진행이기 때문에 예, 또 그렇죠. 국회 쪽에서 언론인들 넘어오는 시간까지 그러니까요.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한 20-30분 대하고 바로 언론인들께 입당식이 있을 거라고 공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어제 저 기자들 바빴겠습니다. 예. 네. 예. 그 최 전 원장께서 근데 대선 출마 선언문을 직접 쓰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그거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뭐 대선 출마에 대한 고민은 입당해서 예. 정치를 하겠다는 고민과는 약간 격이 다른 고민이고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대선 출마에 대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종합적인 고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 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전해 듣지 못했고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이야말로 이 김정우 상황시장을 중심으로 한 저희 후보 캠프 쪽에서 이제 공지하고 또 안내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이게 보니까 이제 그 감사원장 자리 그만두시고 지금 17일 만이죠.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신 거니까 이거 출마 선언도 빨리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 당의 경선 일정이 저희가 계속 8월 말 버스 출발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고 또 많은 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도 하는데요. 그런데 뭐 지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고민이 이제 끝난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가지고는 주변 분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여당 쪽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헌정 질서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 뭐 정세균 전 총리는 뭐 배신자 표현을 썼고요. 정의당도 사실 중립성 훼손 관련해서 최 전 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찰 공무원을 지내다가 경찰 공무원 퇴임직을 마무리 짓지 않고 국회의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예, 황운하 의원요. 예. 네,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비난받을 사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에 대한 압박을 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집단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예를 들어 임기 초부터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이랬다면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오히려 현 정권의 상당히 좀 부적절한 감사 압박이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런 그 빠른 입당 이게 이제 지금 밖에서 뭐 밀당한다, 뭐 버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또 보니까 또 그전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나셨고 최장집, 진중권 전 교수 이런 분들 만나고 있는데 이런 행보를 보면 언론에서는 이거 뭐 아예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방향으로 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관측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윤 전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있지만은 뭐 그런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주변의 인사들도 저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제3지대론을 위한 포석으로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어쨌든 대선이라는 거는 1대1 구도를 상정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언급되었던 최장집 교수나 진중권 교수 등과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반기문 전 총장과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이기 위한 전략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다 이해가 되는 행보들입니다. 윤 전 총장은 또 아무래도 아직 바깥에서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행보를 가는 이유가요. 그 바탕에 또 높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근데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이제 입당을 했으니 윤 전 총장한테도 좀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되지 않았나요? 저희는 조기 입당에 관해서는 계속 윤 전 총장 측에 의사를 전달했고요. 예.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행보가 사실 기획했던 행보가 많을 겁니다. 행보가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지방 행보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확대된 시점에 지방 행보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있는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쓸 수 있느냐가 이제 대선 행보에 중요한데 저는 사실 좀 방법이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당 대표로서 지방 행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면은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은 제한되게 되고 그럼 국민들의 관심에 좀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정치라는 거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측 그 전 총장 측 전 대변인이죠. 그 열흘간 대변인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예. 지금 이제 경찰 조사받고 나와서 여권 이 공작서를 주장하는데 좀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뭐 윤 전 총장 측에서 어쨌든 입장을 내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고 저희도 처음에 이 의혹이 터졌을 때 이 사건 자체는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수사받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무마까지 이제 해주겠다고 해당 인물이 제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실제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수사기관과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된 상황 속에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기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조금 더 사건의 전모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적하고 또 다룰 수 있도록 밝히는 단계가 앞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뭐 팩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서 이런 주장을 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뭐 아무래도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장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소위 말이 되는 사건이 되기 위한 구성 요건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인으로서 쌓아온 명예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떤 본인 입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그런 정보 관련해서 좀 더 나오면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조만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 대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의혹이 성립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유 또는 회유 공작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들여다보기에 충분치 않은 정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저께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요. 그 여당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논문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항의하고 퇴장했고 파행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 입당하지 않은 윤 전 총장 부인을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옹호할 필요가 있나요? 옹호라기보다는요. 사실 국회의 이제 상임이라는 공간은 그 공간에서 중요한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어쨌든 취지에 맞게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어떤 개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저는 뭐 어쨌든 그 논문이나 이런 검증에 대한 부분은 해당 학교에서 이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대립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그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제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합동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
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공수처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행적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의 또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행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글쎄요 이 범야권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이제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쨌든 지적 또는 공격이 지금 시점에 많은 국민들은 오비 일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도 또 우리 박범계 장관도 좀 엄중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오비 일학이 아니다. 예. 예. 자, 이준석 대표님 최근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합의 번복 논란 때문에 홍역을 치르셨는데 좀 당내에서는 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쨌든 뭐 저희 당은 어차피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원내 지도부이고 제가 이제 그 송영길 대표와 협상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원내 지도부에서 분명히 합의를 받아와야 되는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대변인들 발표할 때도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께서도 이거는 각자 당에 돌아가서 논의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최종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고요. 다만 이제 방향성이 있어가지고는 저희 측 이제 당론이라는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보편 지급에 대해 가지고 의지가 그냥 강했던 것인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요.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뭐 전쟁을 벌여서 어디 항복을 받는 게 아닌 이상 각자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취지에 공감해 주신 건데 뭐 저는 이게 뭐 홍남기 부총리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당과의 또 이제 추가적인 대화 속에서도 다소 내용이 후퇴할 수 있었던 이 부분이 있어서 뭐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그 협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일정한 폭을 가지고 한 뒤에 각자의 그 당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은 당연하다 봅니다.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해서요. 좀 당 입장이 좀 정리돼가는 상황입니까? 저희 당에서는 우선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뭐 먼저 이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송영길 대표와 저의 합의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그 소비진작성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확진자 추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뭐 예를 들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브레이크랑 엑셀을 같이 밟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가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 원희룡 제주지사가요. 송영길 당대표를 저 일관계를 썼다 이렇게 비난하던데 어떻습니까? 뭐 또 일각에서는 또 송영길 대표의 그 능수능란한 그 전략에 경험에 이준석 대표 좀 말려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희가 무슨 그런데 그 협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화할 때요. 사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운 지점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고민 지점, 서로가 생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더 강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오히려 앞으로 저랑 송영길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것에 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와 악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 당에서 당 내부, 당 원내 지도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면을 구기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하나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의 그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보니까 그룹 운동할 때요. 그 분당 비트수 120 ppm 이거 제한한 거 보니까 로이터에서 뭐 비과습니다 보니까 강남 스타일은 안 되고 BTS 버터는 된다. 이 대표님도 이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셨죠,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생활체육 아니면 실내체육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 논의를 이제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런 겁니다. 차라리 영업 제한이나 이런 그런 조치를 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보상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제약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 자체가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를 들어 진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차라리
영업 제한을 강하게 하고 나중에 그분의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건 뭐 예를 들어 밥은 먹되 젓가락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저는 굉장히 이건 나중에 오히려 그 실내 체육인들이나 그 안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화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앞으로 방역 조치라는 것은 과학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작년에 예. 기억하실 겁니다. 카페가 프랜차이즈 카페는 안 되고 개인 카페는 된다. 뭐 이런 조항들. 예. 누가 들어도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앞으로 방역 당국에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의 인터뷰는 항상 시간이 짧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